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 대표가 못 알아준다, 그건 퇴사해야 되는 거고요. 대표가 대단한 아이디어다, 같이 해보자 라고 할 수도 있고, 너가 먼저 해봐.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. 그랬을 때 그런 회사들을 가는 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고, 제가 생각하는 설득의 기준은 뭔가 강제로, 내가 원하는 바가 진짜 있더라도 강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말해주는 게 저는 가장 큰 설득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뭐 우리가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설득을 해야 되고, 아니면 우리가 광고주와의 관계에서도 설득을 해야 되고, 그래서 저는 설득이라는 거를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첫 번째는 이해, 두 번째는 공감, 세 번째는 제안이에요. 그래서 먼저 맨 처음에 이해하고 공감하고 제안을 해라 라고 생각해요. 제가 항상 이제 팀원들한테 광고주를 설득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, 여자친구라고 생각해라, 남자친구라고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, 이해가 안 갈 때, 또는 뭐 좋은 결과가 안 나왔을 때,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,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피해버리더라고요. 근데 피하지 말고 미안합니다, 제가 한번 잘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 관계는 더 돈독해지는 거잖아요. 설득은 사실 되게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예를 들면 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편하겠어요. 네. 예를 들면 저는 25살 때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팀장이 됐거든요. 4개월 만에 팀장이 됐어요. 근데 물론 제가 경력도 뭐 1년, 2년 차밖에 안 됐었는데, 회사에 들어가서 4개월 만에 영업부 팀장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설득을 잘해서예요. 설득. 그게 무슨 설득이 있었냐면, 제가 회사에 맨 처음 갔는데, 이 회사는 이 시장에서 이걸 안 팔고 있네? 이 시장에서는 이게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없네? 이런 것들을 저는 캐치를 빨리 했어요. 그때 그래서 제가 새로운 상품을 이제 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그냥 면접 보고 온 친구가 이제 그걸 런칭해가지고 회사의 매출과 기여를 하니까, 맨 처음에는 다 반대했죠. 네.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을 다른 사람들보다 잘 많이 만들어냈어요. 회사의 기여도가 엄청 높아진 거죠. 일단은 제가 어렵고,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조직들은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싫어합니다. 대부분. 예. 회사에서 새로운 것들을 가져오면 또 거기서 에너지와 리소스와 시간을 쏟아야 되니까 대부분 싫어하죠. 쟤는 뭐 온 지도 얼마 안 된 애가 굴러온 돈이 뭐 박힌 돈 빼낸다 뭐 이런 것처럼. 왜냐면 그 사람들은 기존에도 잘 벌고 있었고, 크게 이 삶이 변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, 그래서 조금 반대를 많이 하고 되게 싫어도 했어요, 많이. 아니죠. 맨 처음엔 설득이 안 됐어요. 대부분은 이제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죠. 판지 한 10개월 차쯤 됐을 때, 그때 이제 사실 인정을 받았죠. 왜냐면 제가 이걸로 인해서 매출을 계속 올렸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고, 지금도 저는 그 회사에다가 그래도 자양분을 남기고 왔다라고 생각해요. 어쨌든 설득을 하려면 내가 먼저 데이터적으로, 결과적으로, 매출적으로든 뭐든 보여줘야 돼요. 그게 아니면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계시거나, 아니면 저처럼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, 두 가지 갈래가 다 있겠지만,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대표자가 마음에 들 수 있는 걸 일단 데이터적으로 일단 시도해서 그걸 만들어내서 가져가면 설득이 됩니다.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 대표가 못 알아준다, 그럼 퇴사해야 되는 거고요. 근데 뭐 그런 걸 맨 처음에 제안했을 때 대표가 대단한 아이디어다, 같이 해보자 라고 할 수도 있고, 너가 먼저 해봐.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. 그랬을 때 그런 회사들을 가는 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고, 근데 그렇게 데이터적으로 이제 매출적으로 회사의 기여도를 높여서 제안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단편적인 예시를 들면,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는 이제 광고주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. 그럼 제가 카톡으로 띡띡띡띡 이렇게 해서 보내면 설득이 될 것 같나요? 아니요. 안 되죠, 안 되죠. 전화해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누굽니다. 아니면 저희 담당자 누가 전화해서 누굽니다. 대표님 지금 업장 보니까 어떠하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다.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설득이 우리 인생에선 가장 중요한 것 같다. 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, 저는 이제 항상 상품이었던 사람이었어요.
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10여 년 동안 이제 축구라는 운동을 했잖아요. 그러면은 항상 거기서 코치님, 감독님들이 항상 저희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너네는 상품이야. 너네는 사과가 11개가 경기장에 나가는 건데 그 사과가 이뻐 보이고 그리고 싱싱해 보이고 해야 소비자들이 사갈 건데 너네가 썩어 보이고 막 맛이 없어 보이면 사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장 그 축구를 가면 11명 중에서 가장 튀어라, 가장 눈에 띄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어딜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이 성과를 좀 알아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알아주게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마케팅에서 설득이 필요한 부분, 이거는 좀 제 입장도 있고 광고주 입장에서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공동의 목표에서는 사실 이렇게 광고주에 매출 올리는 게 첫 번째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대행사인 거고, 그러면 이제 설득을 이제 누구한테 해야 되냐? 이걸 보는 고객들이겠죠. 이걸 뭐 음식점을 하고 있다, 이걸 오는 손님들,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, 이걸 사는 사람들,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는 과정을 이제 저희가 잘 만들어야겠죠. 설득을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나는 맛있어요가 아니라 내 상품은 최고예요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이 상품을 썼을 때 적합합니다. 어떠한 사람이 이 상품을 썼을 때 목이 펴집니다. 이렇게 명확하게 주제와 설득에 대한 문구가 있어야지 전환율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내 상품 좋아요 사세요는 절대 안 먹히는 전략이고,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냥 한 문장 딱 스치게 이렇게끔 생각을 해야 구매를 계속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, 설득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인간관계에서도 설득이고 구매를 하게 하는 것도 설득이고 판매를 하는 것도 설득이고 모든 게 설득이잖아요. 설득에 관련된 그 인간관계에 대한 심리학 책들 많이 보시는 것도 내가 자영업을 하거나 내가 인간관계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내 삶을 업그레이드 할 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